명태균이 징역이 두렵긴 했나 봅니다. 결국 마지막 쥐고 있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검찰도 혼란에 빠진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를 중단하고 싶은 심정일 텐데 이미 언론 보도는 많이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회장과 명태균 게이트 사건의 핵심 제보자 강혜경 씨가 통화한 녹음 파일이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김 회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와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JTBC도 비슷한 보도를 했는데 통화 녹취록 내용을 분석한 결과 김 회장은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 수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의 전말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인지 김 회장은 강혜경 씨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회유했다고 합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경우 윤석열 정권과 여당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예상을 한 걸로 보이는데 강 씨에게 국민의힘은 살리자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랬던 김 회장이 뉴스타파 보도 후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강혜경 씨는 지난달 28일 김한정 회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1천만 원만 빌리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 씨는 생활고 때문에 본인이 믿고 따랐던 김 회장에게 이 같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녹취록에서 강혜경 씨는 김 회장을 만나서 진실을 밝히는 방법에 대해 의논하고 싶어 했고 혼자서 감당하기엔 벅차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회장과 강 씨의 통화 내용은 협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9월 뉴스토마토가 보도를 시작하자 수시로 강 씨와 통화했고요. 강 씨가 1천만 원 차용 부탁 문자를 보낸 당일에 녹음된 통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대체 녹취록이 얼마나 많은 것이고 애초에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 해도 수두룩한데 왜 아직도 윤석열 김건희는 수사를 안 하는 걸까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이어갑니다. 명태균 씨에게 돈을 주고 대통령실에 취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실 행정관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 행정관, 경북 안동의 재력가인 아버지가 명 씨에게 1억 원을 준 걸로 의심받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그럼 돈이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 아버지 이름으로 저는 그 돈이 1억 들어왔었고. 그럼 아버지한테 확인해서 돈을 줘야 되겠네. 사장님, 아버지는 저희한테 돈을 그냥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빌린 게 아니고. 일단 제가 들을 땐 당시 이제 나중에 그 청와대까지 이제 뭐 취업을 부탁을 받았다. 21년도 7월 중순에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입당도 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도 결정 났는 시절에 무슨 취업 청탁을 합니까? 네, 법원이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연한 결론이지만 검찰 독재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용기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적 제거용 기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활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치검찰이 억지로 짜깁기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사과하기 바랍니다. 또한 검찰도 묻지마 기소에 대한 사과와 항소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회수를 넘어 이제 보니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 하에 두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기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의 책임도 매우 큽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 발언과 그 사고 방식을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평가하기 전에 자신의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법한 시행령을 만들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줄기차게 감행했고 묻지마 기소를 감행한 총 책임자였습니다.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책임자입니다. 그렇게까지 몰아붙였던 사건이 어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1월 17일 본인 SNS 계정에 법무부 장관 시절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이 검찰 수사가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던 청구서에는 검찰 개혁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행태와 위법이 분명한지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법을 초과하는 시행령을 만들었던 범행을 자백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위법한 시행령을 만들어서 어떻게 정치 탄압을 했는지, 어떻게 정적 제거에 악용을 했는지를 자백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시행령을 원복시켜야 합니다. 한편 법무부 장관 시절 아무나 걸려라 하는 식의 나몰라식 묻지마 기소와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당장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정치검찰과 이를 활용해 정적을 제거하기에 혈안이 된 권력을 반드시 심판하고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한편 국회가 바로잡아야 할 것은 정치검찰만이 아닙니다. 2025년 국가 예산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은 외면하고 정적 제거, 권력 악용에 몰빵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사익 추구형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와 민생을 위한 공적 예산은 법정 시한을 준수하여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오늘 거부권을 또 행사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가 늘어날수록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는 국민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의 발언 읽겠습니다. 네, 어제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부터 당론으로 추진해온 민생 법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최근 고금리와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아무리 건전한 은행이라도 금융당국이 손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파산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뱅킹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가장 빠른 뱅크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기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금융 안정을 위한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됐습니다. 또한 경제 환경의 변화와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제1정당으로서 여당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뜻을 모아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며 민생 공통 공약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고 여야가 약속한 민생 법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차질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업법 개정안은 어제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장기 경제 침체 속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는 실태를 지적하며 금융 취약계층 보호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불법 사금융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대부업 영업의 투명성 강화와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여당에 요구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생을 위한 입법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법과 대부업 개정안은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약속한 민생 공통 공약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되도록 남은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과방위 법안 소위에서 통과된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내 폐기되어야 했던 AI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는 산업 전반의 혁신을 불러오고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AI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정부의 AI 진흥계획 수립, AI 데이터 센터 구축, 투자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지원, 벤처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 AI 산업 진흥과 공공적 책무를 균형 있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AI 생태계 발전을 촉진하며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이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법안 제정 취지와는 달리 국민호갱법으로 전락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폐지안과 대안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와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변화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와 통신사 간의 담합 구조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입법 과제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송재봉 부대표의 발언 있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진행 상황을 보면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이 터질 때마다 각자 살아남기 위한 거짓 해명과 책임 떠넘기기가 반복되면서 역으로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범죄가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구속 기소한 박근혜 정권을 뛰어넘는 범죄 혐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어깨 위에 앉아 대통령 노릇에 여념이 없습니다. 임기 5년 대통령이 뭐가 대단하다고 하는 거 보면 참 겁이 없다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5년 반도 남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뭐가 대단하다고 이도 겁이 없습니까?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민심의 바다에 침몰할 것입니다. 대선 과정에 각종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 공신이 된 이후 공천과 각종 이권을 개입해온 명태균 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 대통령의 거듭된 거짓 해명, 선택적 침묵, 국어사전을 바꾸라는 궤변으로 이어지는 대통령의 대응에 국민들은 화내기도 지친 표정입니다. 대통령 육성을 통해 확인된 김영선 의원 공천 개입을 시작으로 불법 선거 사무소 운영, 미공표 여론조사 23회를 포함 81회 여론조사 무상 제공, 특히 선거기간 미공표용 여론조사 9회를 무상 제공받아 선거 캠프 내부 전략회의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공익 제보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이 의심되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선 과정과 서처갑 조은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의 개입 정황을 포함해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안수 경남도지사, 포항시장, 강서구청장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창원지검장 인사, 대통령실의 행정요원 채용, 창원시 공무원 인사 개입, 경남지역 공공기관장 선임, 복지부 장관 추천 등 각종 인사 개입 의혹에도 묵묵부답입니다. 노동자의 생존권에 강경 대응을 주문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개입 의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공동기획과 협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어이없게도 대통령은 명태균,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대한 사죄를 하기는커녕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은 내 잘못이라며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번호를 교체한 것을 마치 무슨 업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농단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기에 수사기관은 휴대폰을 파손하거나 숨기기 전에 신속히 증거보전 신청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의혹 하나하나가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대통령 부부를 포함 핵심 인물들은 하나같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된 오세훈 씨의 거액 후원자도 자신이 혼자 한 일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로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이 떳떳하다면 더 이상 특검을 회피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재의결 표결에서 또다시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TV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